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벌써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좀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거의 또 블랙 먼데이급 또 한번 겪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오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블랙 먼데이가 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코스피가 또 5% 이상 시원하게 빠집니다. 오를 때도 신나게 올랐지만 또 떨어질 때도 신나게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도 많이 빠졌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워싱가 하는 놈 때문에, 그 놈 때문에 된 게 아니야. 연준이장, 그 지명자,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터는 거야. 그 워시라는 그 사람 이름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냥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거지, 차익 실현. 그리고 요즘 은하고 또 뭐가 있나요? 금하고 많이 빠졌죠. 특히 그 은에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폭락이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또 넣어야겠죠. 마진콜 들어오면은 증거금 든다고 일단은 팔기 쉬운 종목부터, 그리고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팔아치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한번 이렇게 휙 지나가면은 또 조용해집니다. 또 슬금슬금 또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잖아요. 한번 폭락은 올 거라 했잖아요. 분명 온다고. 근데 이 폭락이 한 두세 번 연타로 와버리면은 이제 끝장이죠. 이제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케빈 워시의 후폭풍이 한국 증시를 덮쳤고, 코스피 5천선이 붕괴됐습니다. 하루 만에 5.26% 급락을 했어요. 이 매파로 분류되는 워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지명이 되면서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한 탓이 큽니다. 주말 동안 금하고 은하고 이 가상자산이 동반 폭락하는 패닉셀을 경험한 것도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죠. 불확실성이 진정되는 국면까지 당분간은 금융시장은 요동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보다 274.69포인트 폭락해서 4,949.67에 마감을 했는데, 이 4거래일 만에 5천선을 내줬습니다.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그 하락률로 보니까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폭탄 직격탄을 이제 맞았던 지난해 4월 7일 이후로 이제 최고치죠. 이렇게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미국발 경기 침체랑 AI 고점론이 겹치다 보니까 하루 만에 234.62포인트 하락해서 2024년 8월 5일입니다. 하락했던, 작년 8월 5일, 참 끔찍했죠. 코스피는 전거래보다 101.74포인트 내려서 5122.62로 출발을 했는데, 오전한데 낙폭을 줄이면서 5천선을 사수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옵니다. 가파르게 또 하락을 해서 한때 4,933.58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12시 31분 정도에 그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 나옵니다.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고,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내다팔 명분을 워시 후보자들한테 찾았다는 분석도 있는데, 외국인 투자들은 장이 열리자마자 한 1조 원 넘는 그런 코스피 주식을 내던져요. 총 2조 5,330억 정도 코스피 주식을 팔았고, 이렇게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또한 이날 코스피의 급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봅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75.6%, 올해는 한 달 만에 20% 넘게 급등을 했고,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1조 4,500억 넘게 팔았죠. 삼성전자 9,700억, SK스퀘어 1,400억, 한미반도체 900억 대거 팔았어요. 기관 애들도 2조 한 2,100억 정도 순매도, 이들이 대답한 물량은 모두 개미들이 받았다. 그리고 코스닥도 4.44%나 빠졌죠. 외국인과 개미들이 4천억 사들였는데, 기관이 에코프로비엠, 파마리서치 등 코스닥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5,500억 풀매도 때렸습니다. 워시 후보자가 진성 매파 성향인지 아니면 과거 행보와 달리 금리 인하에 열린 태도를 지닌 인물인지를 놓고 시장의 해석이 충돌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겁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진짜 뭐 매판지 비둘기인지 참새인지 까치인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는데.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4거래일 만에 어제 다시 5,000선 밑에 떨어졌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00피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낙폭은 지난 24년 8월 5일 그때 234.64포인트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죠. 하락률 역시 작년 4월 7일 이후로 약 10개월 만에 최고다. 이렇게 뉴욕 3대 지수가 1% 미만, 일본과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시장이 한 1에서 한 2% 안팎의 낙폭을 보인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 증시만 유독 대폭락입니다. 증권계에서는 최근에 한국 증시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과도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진단이 있고, 글로벌 투자 흐름을 감안하면 예견된 주가 하락이었다. 그리고 일각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 5천에 대한 과한 기대감, 이게 거품처럼 빠졌다, 그런 비판도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죠, TF인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코리아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특위로 변경을 했어요. 일부 증권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차기 인선에 따른 환율 급변 등 부정적인 외부 요인이 계속되는 한 하락세가 계속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 실제로 코스피는 어제 4,949.67로 잘 마쳤죠. 5.26% 급락했지만 작년 말 대비로 보면 여전히 17.5%나 올랐다. 여전히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과도한 상승폭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코스피, 코스닥 모두 20%가량 올랐는데 모두 개미들의 유동자금으로 상승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5%만 상승했고, 미국 다우존스 1%대 소폭 올랐고, 이어서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국내 증시에서 조정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들을 하네요. 하여튼 이러한 주가 흐름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더라. 블랙 먼데이는 국내 시총 1등 삼성전자랑 2등 하이닉스의 주가 폭락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죠. 삼성도 이날 15만 400원에 거래를 마쳐서 전일 대비 6.29%, 하이닉스는 83만 원에 잘 마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너무 쫄 필요 없고, 이렇게 빠지면 또 저점 매수 들어오겠지. 그래서 하여튼 어느 정도 조정은 필수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뭐 AI 반도체의 훈풍,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주가가 급격히 오른 가운데 작년 상법 개정과 여당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출범 등이 주가 거품을 키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품을 키운 게 아니고 뭐 오를 수밖에 없죠. 코스피 5천까지 가는데 그 속도가 좀 빨랐다는 거지. 저는 속도 너무 빨랐다. 천천히 가면 되는데 너무 급하게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와서. 어차피 우리나라 코스피는 내가 볼 때는 1만은 가야 돼. 1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히 1만을 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건데, 그동안에 보면 아시잖아요. 뻘짓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간 거였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에요. 코스피는 내가 볼 때는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도 하고 좀 문제 있는 그런 기업들 퇴출도 시키고 그래야 돼요. 좀 주가 가지고 장난질하는 놈들 좀 때려잡고 어느 정도 좀 교통정리만 잘 하면은 충분히 많은 갈 수 있다. 근데 많이 뭐 오래 당장 가는 게 아니라 향후 봤을 때 저는 한 5년 이내에 많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하여튼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